그 사람은 말을 좋아했다. 아니, 말보다는 누군가의 자리를 비워놓고 거기에 말을 앉히는 일을 좋아했다. 낯선 얼굴, 익숙한 목소리, 멀리 있는 사람의 흔적을 가까이 있는 자리로 끌어다 놓고 마치 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때 나는 차가운 물을 마시고 있었다. 말이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고 그 끝이 닿을 곳을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 속에는 나도 있었고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동료였고 어느 계절을 함께 보낸 적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내가 듣는 목소리 속의 나는 내가 알던 내가 아니었다. 조금씩 뾰족하고 조금씩 기울어진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 누군가의 혀끝에서 나의 형체는 조용히 삐뚤어졌다. 그날도 그랬다. 봄이 지고 여름이 오기 전 햇빛이 짧게 테이블을 가르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피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최근에 무슨 말을 했는지, 목소리의 톤이 달라졌는지, 그의 직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은 끊어짐 없이 흐르고 나는 그것을 듣는 듯 마는 듯 안쪽에서 서서히 물러나 있었다. 사람의 말은 손보다 빠르다. 눈보다 쉽게 마음의 흔적을 남긴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려질 때 나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되도록 말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조심스러웠다. 말을 건네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고 미소도 짧게 지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등을 돌릴 수는 없었다. 삶이란 때때로 불가피한 마주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신이 흘리는 말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나뭇가지에 걸린 바람처럼 스치는 말로 누군가의 무게를 덜어내거나 더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많은 마음의 실금을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로 했다. 아주 작은 변화였다. 커피를 함께 마시지 않고 점심을 따로 먹고 메신저의 답장을 조금 늦게 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회적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런 식으로 조금씩 멀어졌다.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어질 때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법이다.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의 말은 내 귀에 닿았다. 마치 잔향처럼 오래 남아 서서히 번졌다. 말은 그렇게 사람의 등을 붙잡는다. 그리고 그 틈으로 아주 작은 불안이 들어온다. 언젠가 내가 그의 입안에서 조용히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는 불안. 그렇다고 완전히 도망칠 수는 없었다. 어떤 공간은 함께 살아야 하는 운명처럼 주어지고 그 안에서는 관계를 부정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조용한 저항이었다. 그의 말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 그의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그의 감정에 너무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것.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내가 먼저 앉지 않는 것. 말을 아끼는 일은 마음을 지키는 일과 닮아 있다.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내가 쉽게 해석되지 않겠다는 태도. 그 사람 앞에서는 늘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었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는 한 번 더 침묵했고 눈빛을 피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마주보았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는 나를 지켜야 했다. 그리고 아주 가끔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오늘의 날씨, 옅은 바람, 점심 메뉴 같은 아무 의미도 없지만 흠집도 없는 이야기들. 그러면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고 나는 그 조용함 속에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말은 너무 쉽다. 너무 가볍고 너무 빨라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눈을 보려고 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보다 덜 위험한 침묵. 그 안에서 나는 그와 아주 느린 속도로 멀어지는 중이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말을 하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다. 해석되지 않으면 변형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거리였다. 말은 때때로 사람의 목소리를 가장한 칼이 된다.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른 채 날마다 사람을 조각내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가 한 말을 듣고 웃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웃음은 생존이고 그 고개는 동의가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걸. 어떤 공간에서는 그 침묵조차도 말이 되어 누군가의 등을 미룬다는 걸. 그래서 나는 더 조용해졌다. 어느 날 그가 내게 말했다. 요즘엔 말이 없네.
나는 그 말에 웃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람은 가끔 너무 많은 말을 듣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진다. 마치 오래된 음악을 들은 귀가 아무 소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의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생존에 가까웠다. 사람들은 쉽게 묻는다. 왜 그렇게까지 거리를 두느냐고. 그저 한두 마디였을 뿐인데 왜 그리 조심하느냐고. 하지만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한두 마디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모른다. 누군가의 결점을 부드럽게 언급하고 사적인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내고 작은 오해를 이야기하는 일은 언제나 작은 불씨가 된다. 불씨는 바람을 타고 번지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안쪽까지 태우고 만다.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런 불씨를 품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아니, 알고 있어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다만 이야기의 중심에 머물고 싶었을 것이다. 자신이 아는 것들을 나누고 자신이 본 것들을 말하고 자신의 해석으로 사람들을 연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은 때때로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을 입에 올린다. 나는 그 말이 닿지 않는 곳에 자리했다. 조금 멀고 조금 어둡고 조금 조용한 곳. 그곳에서는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온기가 먼저 닿는다. 그가 나를 다시 바라볼 때 나는 가능한 중립적인 얼굴을 유지한다. 그의 말이 나를 향할 때 나는 웃지도 않고 찡그리지도 않는다. 말의 방향을 잃게 하기 위해서였다. 표정 없는 얼굴은 방향을 알 수 없고 마음 없는 눈빛은 온도를 잃게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긴 것이 있다. 침묵이다.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지운다. 그 침묵 안에서 사람은 다시 생각한다. 어쩌면 내가 너무 쉽게 말했던 것은 아닐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 번 더 걸러진 말만이 사람에게 닿을 수 있다. 나는 그가 그렇게 한 번쯤 머뭇거리길 바랐다. 말 앞에서, 타인의 이름 앞에서 조심스럽게 멈추기를. 하지만 그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말은 흐르고 사람들은 거기에 발을 디디고 서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이름을 거기서 꺼내는 것뿐이었다. 내가 빠진 자리에서는 말이 오래 머물지 못한다. 사람은 보통 반응 없는 이야기에는 흥미를 잃는다. 그리고 끝내 흥미를 잃은 대상은 그의 말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 나는 그것을 기다렸다. 그의 말에서 사라지기를. 그의 언어가 나를 더 이상 붙잡지 않기를. 그의 세계에서 나는 조용히 퇴장하기로 했다.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답하지 않는 태도로, 눈을 맞추지 않는 시선으로. 그렇게 나는 조금씩 사라졌다. 그의 문장 속에서, 그의 식탁 위에서, 그의 소곤거림 안에서. 남는 건 말이 아니라 침묵뿐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내 존재를 가장 단단하게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다. 그의 말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날, 나는 잠깐 허공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무게는 없었지만 낙하하고 있다는 감각만은 분명했다. 그건 내가 그의 말 안에서 지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로부터 나를 떼어냈기 때문이었다. 말의 부재는 때로 존재의 비로 드러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들로 측정된다. 얼마나 오래 침묵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상대를 바라볼 수 없는지, 얼마나 오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는지를 통해서. 그가 나를 말하지 않게 된 이후로 세상은 조용해졌다. 나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말했는지, 무엇을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그 조용함은 내 마음에 아주 작은 호수를 만들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 그 수면은 한 줄기 빛만으로도 흔들렸다. 나는 그 흔들림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사람은 누구나 말의 파편을 가지고 산다. 누군가가 내뱉은 무심한 문장, 조심스럽지만 찔렀던 표현,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흘려버린 시선조차 마음속 어디엔가 박힌 채로 남는다. 그 파편은 시간이 지나도 녹지 않는다. 다만 무뎌질 뿐이다. 나는 그 무뎌진 조각들 위에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고 있을 것이다. 그 이름들이 나를 지나가더라도 나는 반응하지 않기로 했다. 반응은 곧 존재의 확인이다. 그리고 존재가 확인되면 다시 이야기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에도 끌려가지 않기로 했다.
말보다 오래 남는 것들은 있다. 가령 눈빛. 한 번 스쳐간 시선이 몇 년을 남기기도 하고 단 한 번의 무관심이 평생을 잊히지 않기도 한다. 가령 뒷모습.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본 뒷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해주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조율. 말은 때로 삐걱거리지만 마음은 멈춰서서 듣는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 말도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오래 그리워했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열고 시선을 낮추는 사람. 소문보다 체온이 먼저인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나에게도 가능할까? 나는 그 생각을 하며 나의 언어를 줄이기 시작했다. 더 적게 말하고 더 천천히 말하고 가끔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생긴 침묵의 여백은 내가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땅이 되었다. 그 땅은 비옥하지 않지만 단단했다. 말에 비해 쉽게 젖지 않았고 감정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혹은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며.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이야기에 한 번쯤 등장한다. 하지만 오래 머물러야 할 필요는 없다. 가끔은 조연으로도 배경으로도 충분하다. 더 이상 나를 앞세우지 않아도 조용히 물러서 있는 것으로도 나는 나일 수 있었다. 그렇게 나는 조용한 사람이 되어갔다.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아도 그 사람이 떠올라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면 나는 그 흔들림을 껴안고 고요히 지나가기로 했다. 어떤 말보다 진한 말이 아닌 것들로 마지막으로 그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오른다. 넌 너무 조용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은 오히려 내게 위로가 되었다.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알 수 없음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장막이었다. 나는 이제 그 장막 안에서 살아간다. 그 장막은 말이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들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다시 사람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말이 아닌 것들로, 오래 남을 수 있는 무엇으로.